92페이지 25번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퓨즈콕이나 가스 안전장치 설치를 강제하거나 위탁, 알아서 하시오 하거나 또는 직접 시도지사가 각 가정의 주택에 가서 시공을 해주거나 이게 아니고 권고할 수 있다. 26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급 권역을 구역별로 분할하고 원격 조작에 의한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해서 대가스 누출, 지진 발생 등 비상시 가스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공급 권역 구역을 분할한다 할 때 구역 어떤 구역이다라고 하는 그 구역 분할 기준이 수요자 수가 계량의 기준으로 뭐냐면은 20만 호 이하가 되도록 20만 호. 그런데 지금 이 수요자 수가 이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공급 구역. 구역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수요가가 미만이 아니고 이하예요. 보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요. 구역 설정은 수요자 수가 20만 이하가 되도록 해야 돼요. 20만 이하, 미만이 아니고. 근데 이제 구역을 나눴어, 설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원격 조작으로 긴급 차단 장치 설치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구역을 이렇게 처리하고 설정 후에 계속 수요가 증가해. 그럴 수도 있고. 네. 주택이 새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뭐 재개발을 했다든지 이렇게 늘어나면은 25만 이하까지 가능해요. 만약 이제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요 이상이 되면, 예? 25만이 초과가 된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구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분할해서 추가적으로 원격 조작 긴급 차단 장치라는 이런 걸 설치하고 구역을 나눠줘야 돼요. 지진이라는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지하에 매설된 벽 아니면 진동을 일으켜서 뭐 누설이 됐다든지 대량의 누출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소 공급소 시설, 우회거리, 안전거리, 뭐 탱크하고 압축기 거리, 탱크 간의 거리, 물 분무 장치, 가스 설비, 예방 설비, 피해 저감 설비 이런 것 등등은 웬만하면은 도화가스법에 적용을 받는 것과 거의 어때요? 대동소이하고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약간 차이 나는 뭐 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 나는 경우는 여기 들여다보면 됩니다. 27번 도시가스 사업법상 일종 보호시설이 아닌 거, 일종 보호시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또 뭐 수용업 건축물 연면적 100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 이런 거인데 대체적으로 일종 보호시설이라고 그러면은 다중이용시설, 거주시설 말하고요. 거주시설 말고 다중이용시설 대부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병원, 도서관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람 수용한 건축물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이종 보호시설이에요.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예식장, 장례식장, 전시장, 또 공연장, 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건축물 이런 것은 전부 다 일종 보호시설입니다. 명수와 관련이 없죠. 이런 데는 아동복지시설은 이제 20명 이상이고요. 자, 그래서 가번 아동 50명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은 명수와 관계없어요. 일종. 그 다음에 나와 수용인원이 350명인 예시장도 마찬가지로 300명 이상이면은 장례식장 이런 경우는 일종 보호시설입니다. 4번 객실 20개를 보유한 여관 마찬가지로 여관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일종 보호시설입니다. 4번 250세대 규모의 개별 난방 아파트. 이게 아파트나 주택은 이종 보호시설이라고 그러죠. 네. 28번 액화 천연가스 LNG 저장 탱크 중 액화 천연가스 최고 액면을 지표면하고 동등하게 했어요. 또는 그 이하가 되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천연가스 중에 최고 액면을 GPM과 동등하게 했어요. 소개가 터졌어요. 혹시 터지면은 이렇게 지표면으로 이렇게 방방하게 차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하시는가요? 이런 것을 지중식 저장 탱크 이렇게 말하고요. 지하라고 하는 경우는 완전히 파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이렇게 넣는 경우 말이에요. 지하실에 넣는 경우 말하고요. 최고 액면을 지표면하고 동등 또는 그 이하 살짝 미만이 이렇게 되도록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는 있긴 있지만 완전히 매몰된 건 아니고 속에 이렇게 격리돼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노출되더라도 이게 터지고 나면 액화되는 것이 넘치더라도 이렇게 지표면을 넘지 않도록.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뭘 보자는 거냐면 모든 액화 탱크는 방류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방류독. 근데 액화 탱크가 방류독 설치한 경우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땅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액화 가스가 탱크 파괴로 인해서 주변으로 넘쳐서 피해가 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죠. 자, 29번. 액화 천연가스 저장 탱크의 지붕을 공사할 때, 시공할 때 지붕에 대한 좌우 간도를 검토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막 외우려고 지금 나와 있는 31번까지 문제는 한 번 정도씩 출제가 된 건데 이거죠. 10년에 4,800분의 1 확률로 내가 시험 보는데 이게 3개 연달아서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4,800분의 1 곱하기 4,800분의 1 곱하기 4,800분의 1이에요. 나는 쉽게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 세 문제가 연달아 나왔다. 그러면은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4,800분의 1의 확률이 연달아 3번이 반복될 확률이기 때문에 이건 로또 복권 확률하고 비슷하죠. 4,800 곱하기 4,800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대략 1000만 잡아서 1000, 100만, 100만에 1000이면은 뭐 거의 한 15분의 1의 확률인데 로또 복권 확률보다 더 높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다 이렇게 해라 외워두시면 좋겠다. 네? 지붕 재료는 지붕은 구면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뼈대로 지붕 뼈대로 지지되는 구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붕은 가스 압력이나 또는 자체의 무게, 자중, 그밖에 하중 무게에 따른 좌불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지닌 것을 한다. 위에 지붕을 누르고 있다, 뭐 눈이 쌓인다 이러더라도 이렇게 굴곡이 생기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됩니다. 지붕의 공률 반경은 탱크 내경의 0.8배에서 1.2배로 설계를 합니다. 탱크 내경, 탱크 안트림에 지붕에 대한 좌우 강도를 검토하는 경우 그 하중은 다음 고려합니다. 가스 압력. 두 번째로는 탱크를 덮고 있는 지붕판의 또 뼈대의 중량, 자체 중량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단열재를 씌우겠죠. 에파천이니까 초저온으로 하다 보니까 다 단열재 씌우겠죠. 단열재 무게. 그리고 탱크 지붕에 부착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압력저하라든지 방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한 부속품 달려 있죠. 그것의 중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탱크 내부에 있는 재료나 중량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탱크가 액화천연가스 통이 있으면 이렇게 위에를 덮는 이 좌우 강도, 얼마나 강도에 견뎌야 되냐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밑에까지만 이렇게 채웠다고 칠 때 여기에 여러 가지 방출하는 부속 장치, 압력을 재는 것, 또 가스 방출 장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 자체의 무게도 견뎌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보온재 씌우는 것도 견뎌야 되고 이런 것 등등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내부에 달려 있는 무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붕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붕이 얼마나 강도를 견뎌야 되느냐, 어느 정도 하중을 견뎌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 30번 문제입니다. LNG 저장 탱크 중에 내부 탱크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 자, 그랬는데 자기 지지형 9% 니켈강, 알루미늄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멤브레인식, 자기 지지형 이런 거, 자기 지지형 이런 것보다 재질을 보자는 거죠. 9% 니켈강
알루미늄 합금강. 이게 무슨 힌트인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강. 이 내부 재질은요. 이 내부는 무슨 상태죠 지금? 초정이죠. 왜? LG는 대기압 상태라면은 마이너스 얼마? 162도에서 액화가 된 메탄. 그렇죠? 기와가 이 정도 온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초전이면 마이너스 50도 이하 그 다음에 압력을 고압으로 해서 눌러놨을 거예요. 초전이라면 일반 탄소광 재질은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저온에 강한 물질을 써야죠. 그렇죠. 저온에 강한 것이 뭐야? 이 무한이 있죠. 니켈과 불이나 불이 합힌 거. 근데 이 불이가 너무 비싸니까 알루미늄 합힌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니켈, 알루미늄 이하가 되는데 스테인리스강은요. 스테인리스강은 철의 성질 좋게 해서 철, 크롬, 니켈 4개 붙어 있잖아요. 철, 크미가 스테인리스강이죠. 니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니켈이 들어가니까 스테인리스강, 1888 스테인리스강을 말합니다. 이런 것 등등은 사용이 가능하죠 주로. 그러니까 지금 초전 용기 재질 배울 때 했던 것과 유사하죠. 콘크리트를 사용해라. 아니고요. 나중에 콘크리트로 내부를 합니까? 자, 31번. 액화천연가스 저장 설비 안전거리를 산정하는 식으로 옳은 것이 그랬는데 이 보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알겠죠? 상수 C 곱하기 3승근 14,300W 이 이제 식이 바뀐 적이 없는데 식을 순서도 안 바뀌었어요. 가는 따라 1번 답입니다. 32번 도시가스 공급 시설이 아닌 거. 도시가스 공급 시설은 이제 압축기, 홀더, 정압기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요. 도시가스는 공부를 할 때 먼저 홀더가 있겠죠. 홀더. 이 홀더가 뭐냐면 가스를 저장해요. 가스를 저장하고 긴급 수요 때 피크 시 갑자기 많이 사용할 때 여러 개의 홀더를 동시에 어때요? 가동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보내려면 일정한 압력을 공급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압축기로 공급하고요. 쫙 보내면은 수요가 직전에 적당한 압력으로 맞춰줘야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정압기가 있어서 맞춰줘야겠죠. 압축기로는 이송을 해주는 역할을 가스 이송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기체를 이송하는 게 팬도 있고 뭐 송풍기 이런 것 등등이 있겠지만 1기압 이상의 승합을 시켜주는 것은 압축기죠. 즉 액화를 시켜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급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 시설이 아닌 게 뭐다?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이게 뭐죠 이게?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배관이죠 배관. 가스 배관 아닙니까? 그쵸? 이게 배관이죠. (33번) 도시가스 도매사업의 가스 공급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고압가스 공급 시설은 안전구역 안에 설치하고 그 안전구역은 위원점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이 안전구역은 2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가스 공급 시설은. 2번 안전구역 안에 고압인 가스 공급 시설은 유해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인 가스 공급 시설의 유해면까지 20m 이상을 유지한다. 20m가 아니고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3번 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는 유해면으로부터 처리 능력이 20만 입방미터 이상인 압축기까지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 가스 시설, 이 저장 탱크와 일일 처리 능력이 20만 입방미터 이상인 압축기와는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이게 고압가스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가스법에도 이게 나와 있는 문제죠. 그래서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이게 맞습니다. 압축기하고 저장 탱크는 30m 이상 거리.
두 개 이상 제조소가 인접해서 있는 경우 가스 공급 시설은 외면으로부터 다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10m가 아니고 20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이 문제는 한 번 나오는데 되게 메타가 복잡하죠. 근데 답을 찾는 건 뭐냐면 가스 저장 설비하고는 압축기하고는 저장 설비는 언제든지 이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출이라는 여러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압축기는 항상 열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가 어때요? 3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물론 압축기 능력이 조그만 거 말고 컴프레셔가 하루에 20만 입방미터 per day 하루에 20만 입방미터 이상을 압축하고 이송하고 처리하는 그런 압축기일 때는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부하가스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숫자를 외워주시면 돼요. 부하가스하고 공통이니까. 34번. 가스 도매 사업 제조소에서 설치된 비상 공급 시설 중에 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최고 생압력 몇 배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 시험이나 누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산하는가? 기밀 시험은 1.1배. 알겠죠? 내압 시험은 1.5배. 기밀 시험은 1.1배. 뭐예요? 내압 시험은 1.5배. 1.5배는 내압 시험이 수압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공기 등의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1.5가 아니고 1.25배. 그리고 공기로 내압 시험을 하는 경우는 1.25배로 확 갑자기 올리는 게 아니고 얼마? 기호 상량의 50%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10%씩 상승을 시켜서 검사를 하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일반 도시가스 공급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 1번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실, 제조소나 공급센터에 설치된 것의 하나. 실은 통풍 구조로 한다. 2번 제조소나 공급소에 설치한 가스가 통하는 가스 공급시설 부분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 성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다 가연성입니다. 가연성 시설에서는 저장하거나 이러면 통풍 기본이죠. 통풍 기본. 두 번째 뭐예요? 방폭 설비 기본이죠. 그다음 방출구는 뭐예요? 방출구는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이랬었죠. 기억나시죠? 네, 가스 방출문의 방출구는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높이로 한다. 네, 맞습니다. 1, 2, 3번이 맞으니까 4번이 틀린 것이 돼요. 4번이 정답이죠. 4번 고압 또는 중압 가스 공급시설은 최고 사용압력 몇 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내압 시험은 1.5배예요. 1.1배는 기밀 시험이에요. 기밀 시험. 36번 일반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1번 가스 공급 시설을 설치할 때 유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2번 공동관에 환기성치를 설치하며 전기설비가 있는 공동구에는 전기설비는 방폭 구조로 한다. 3번 저장탱크 안전장치인 안전벨트나 프라이팬에는 가스 방출관을 설치한다. 이 방출관의 방출관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5m. 그 다음에 뭐예요? 저장탱크 상면, 윗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가 돼야 돼요. 예. 4번 저장탱크 안전밸브는 다이아프램식 안전밸브로 한다 했는데요. 다이아프램식이 아니고 스프링식 저장탱크에는 알겠죠? 저장탱크는 스프링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파일판이다, 가연전이다 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일 때 말합니다. 가스를 저장하는 용량이 5입방미터 이상인 것에는 가스 방출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역시 용량에 관한 것이라면 37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의 가스 공급 시설 중에 최고 생활력이 저압인 유수식 가스홀더에서 갖춰야 될 기능이 아니고 가스홀더는 가스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일찍 저장을 해요. 그래서 저장하는 것도 있고 많은 양을 저장해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긴급 수요 시, 아침이나 저녁, 또 취사 시간대, 피크 시에 가스가 부족한 공급량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홀드는 저장소라는 뜻이에요. 도시가스에서 가스를 갖다 일정량을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빡빡하게 저장을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갖춰야 할 기준이 아닌 거 1번 가스 방출 장치 설치할 것 4번 공수의 동결 장치 방 조치를 할 것. 이 가스 홀더는 유수식이 있고 무수식이 있고 고압 홀더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유수식은
물통 위에다 이중으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통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밑에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가스가 위에 있는 거죠. 알겠죠? 이 통이 옆에서 어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것은 무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압홀더는 아예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고압홀더예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V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V형이 고압홀더예요. 이 두 개는 주로 원통형이에요. 알겠죠? 주로 원통형. 그래서 고압홀더는 원통으로 V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폐가 되어 있어서 고압으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저압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 이야기가 그게 나올 거예요. 요 밑에 물이 차 있는데 가스가 새지 않는데 이걸 공수라고 그래요. 공한다, 물로 공해놓는다 이런 소리인데 공수가 얼지 않도록 동결 방지 조치를 한 것일 것 이런 소리입니다. 다음은 모든 관의 입축에는 반드시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 근데 이것은 조금 신축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이것은 고압이나 중압 이상의 가스홀더에 해당되는 기준이에요. 이 자체가 통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없고요. 이 고압홀더 이런 것은 완전히 딱 고정되어 있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 흡수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고압홀더에는. 다음은 해당 사항이었고요. 다음 수조에 물 공급판이나 물 넘쳐서 빠지는 구멍을 설치한 것일 것 맞습니다. 38번 도시가스 제조소의 저장 탱크의 방류 쪽에 대한 설명. 액화 저장할 때는 방류 쪽이 있어야겠죠. 도시가스든 LP든 일반 고압가스든. 1번 지하에 묻은 저장 탱크의 액화가스가 전부 유출된 경우 그 액체 면이 지면보다 낮도록 된 것은 방류뚝 설치한 걸로 본다. 지중식도 똑같고 지하에 설치한 것도 똑같아요. 다음 방류뚝 용량은 저장 탱크 능력의 90% 상당하는 용량이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방류뚝 용량은 저장 탱크 용량 그대로를 담을 수가 있어야 돼요. 단 액화산소일 때는 60%만 담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탱크가 2개 이상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최대로 큰 거 플러스 나머지 곱하기 10%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기억하세요. 고압가스랑 똑같아요. 거기. 그러니까 90% 용적이 아니죠. 그 저장 능력에 상당하는 해당하는 용량 이상해야 됩니다. 다음 방위뚝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금속, 철골,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이대로 혼합한 것이고 액체가 밀폐되도록 액밀한 것이어야 됩니다. 혹시 흙으로 쌓아서 성토한 경우는 성토 기울기는 45도 이하야 되고요. 그리고 방위뚝은 주변 50m마다 하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 또는 사다리, 출입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부 폭은 얼마예요? 두개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류뚝 내외면으로는 10m 이내에는 다른 부속 장치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10m 이내는 비워놔야 돼요. 오로지 된 게 뭐예요? 저장탱크에 관련된 긴급 차단 장치, 물 분무 장치, 온도를 낮추기 이런 거 이외에는 절대 설치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기억나시죠? 고압가스에서 쭉 정리됐던 그림으로. 39번 도시가스 제조시에서 플레어 스택의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거. 플레어는 불꽃이라고 그랬죠. 가스를 방출하는데 방출해서 그냥 공기중으로 흩뜨려서 버려버리면은 벤트 스택. 벤트는 그냥 연도, 굴뚝이란 말이에요. 그냥 굴뚝으로 연도로 공기중으로 흩뜨려 버리는 게 벤트 스택. 불을 태워서 공기중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플레어 스택이라고 했죠. 스택 자체가 연도라고 했죠. 자, 이 플레어 스택은 방출하는 게 아닌데 태우는 거죠. 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번 스택에서 방출된 가스가 지상에 폭발하기에 보다르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플레스틱이 아니고 벤트 스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방출했더니 공중으로 흩어져서 지면에 도착하는 그 농도가 흩어진 농도가 폭발한치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벤트 스택 높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플레스틱은 뭐냐? 불이 타고 있으니까 복사율이 지면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제 기준을 잘 해야겠죠. 가발 쓴 사람이 어때요? 머리 타면 안 되겠죠. 4cm/호 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맞는 말이고요. 3, 4번 맞습니다. 폭발 방지에 조치가 되어 있을 것.
40번. 도시가스 공간 중에서 중압배관의 내 용적이 9입방미터일 경우에 자기 압력 기록기를 이용한 기밀시험 일기간. 이런 문제는 무조건 긴 거 다 숫자가 240분 이상 되는데 도시가스 이 본관 중에 지금 공급관 이 기밀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이 1.1배로 한다고 했죠. 또는 8.4kPa 1.1 또는 8.4 도시가스 배관에서 8.4를 자꾸 나오는데 기밀시험 압력입니다. 둘 중에 계산해서 높은 압력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지 시간이 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압력을 유지해서 세는가 안 세는가를 보는가. 유지 시간은 중압저압일 때는 1입방미터 미만일 때 24분 1입방미터에서 10입방미터 미만은 240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외우기 어렵죠. 또 하저나 하천, 해저, 바다 밑에 있는 것, 장거리 또 이게 기밀 유지 구간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외워요? 이걸 외우려면 다른 문제 더 중요한 것을 외우는 게 훨씬 낫다. 41번. 도시가스 배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1번. 배관이란 공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합니다. 공관이란 것은 도시가스 제조 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확히까지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도시가스 사업자가 여기서 이렇게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사업소란 말이에요. 사업소에가 시설이 다 있어요. 이제 팍 쏴죠, 배관. 그러면 이 정확히 도착하기까지 이 관이 뭐라고? 공관. 정확히 넘어가면 이게 뭐라고? 이게 공급관이에요. 수요가 있어 계량기 만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야? 내관이에요. 근데 공급관인데 공급관이 수요가가 이렇게 그냥 딱 빌딩처럼 벽에 딱 바로 이렇게 토지 경계선하고 벽하고 만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마당이 있고 이렇게 넓어가지고 한참 들어와가지고 돼 있어.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공급관이 뭐예요? 사용자 공급관. 사용자 수요가가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용자 공급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은 맞고요. 2번 공관이란 도시가스 제조 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확히까지는 배관을 말한다. 3번 사용자 공급관이란 공급관 중에서 정압기에서 가스 사용자와 구분해 소유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까지 내는 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있는 계량기까지 그 다음에 정압기 이건 그냥 통째로 공급관 그렇게 말하죠. 사용자 공급관이라는 것은 토지 경계선 즉 부지선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하시는가요? 네.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배관 부분입니다. 토지경계선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토지경계선 통과해서 통과해서 넘어가면 내관으로 칩니다. 42번.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 사용자가 구분해서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까지 거기까지 이런 배관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게 사용자 공급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상에 지금 설명되어 있죠. 43번. 건축물 내 도시가스 매설 배관으로 부적합한다. 건축물 속에 벽이나 이런 것은 원래 매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시겠죠?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재질을 만나면 부식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매설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매설 금지가 특별히 뭐가 되어 있냐? 강관 종류는 금지가 되어 있다. 부식이 심하게 일어난다. 그럼 매설이 가능한 건 뭐냐? 얘는 세 가지 재질입니다. 지난번에 NC 시험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도 봤던 거 있죠? 세 가지 매설이 가능한 거. 네? 건축물 내에 매설이 가능한 거. 공관 재질, 스테인리스강, 그다음에 뭐야?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 이 세 가지는 가능합니다. 즉 부식에 견디는 힘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건축물 내에 혹시 매설한다. 그리고 벽을 관통할 때도 콘크리트 벽 관통하면 반드시 슬리브를 끼워야 됩니다. 배관이 콘크리트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슬리브를 끼워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무라든지 이런 재질로 된 걸로 슬리브를 끼워서 콘크리트하고 직접 접촉을 안 하도록. 44번. 가스 공급 시설의 임시 사용 기준 항목이 아니고 임시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정식 허가를 얻어야죠. 여러 가지 점검 다 끝내고 정식으로 개통이 되기 전에 가스 공급 시설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이게 드물지만 장례식장이 다 하지만 옛날에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 안 치르고 동네 이렇게 마당에서 한다든지 뭐 봉투에서 한다든지 이게 장례식을 치른 경우 많았어요. 옛날에 시골 같은 경우 그렇죠.
집이 좁은 경우는 뭐 공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마당이 넓다든지 막 그러면은 천막 이렇게 대충 칩니다. 그러면은 어디다 전화국에다 연결해서 임시 가설 전화 놔주세요. 그러면 원래 전화선은 하나 어때요? 주변에 전시주에서 뽑아가지고 임시 번호를 줘요.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하게 뭐 3일이면 3일,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동안만 전화를 주고받고 장례식장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전화 다 연락하죠. 긴급 전화 연락이 있으면 집에가 없으니까 장례식 치르는 그곳에 가 있으니까 거기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라 잘 모르나 임시 전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다 핸드폰이니까 뭐 굳이 그 임시 전화니까 다 휴대폰 가지고 바로 어디가 있든지 다 되지. 물속만 아니라면 잠수함 속만 아니라면 다 되지. 자, 그래서 첫째,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지, 나머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수급상 가스 공급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가스 공급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처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을 보고 임시 사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기준 항목입니다. 근데 공급을 하면은 이걸 공급을 하면 이익이 남을지 안 남을지 그게 아니고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익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45번 가스 공급 시설 임시 사용 기준 항목이 아닌 것 같은 문제에 공급의 이익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공급 시설의 어떤 필요성 긴급하게 해야 된다.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돼 있어요. 그냥 임시로 써도 안전해 괜찮아. 그러면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걸 지금 임시로 하는데 그 이문이 남지 안 남냐 지금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임시 전화도 지금 휴대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그 선 가설해서 전화기한테 놔주고 그러면은 전화국에서는 돈 남는 거 아니에요 사실. 설치비용 막 기사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거 해봤자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 공사비 남겠어요? 아니에요.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서비스로 그렇게 하는 거죠. 36번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도시가스 공급시설로 공급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풍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기구는 두 방향 이상 분산에 설치한다. 가스가스 사용시설, 저장시설, 기타 등등에는 관련 시설은 환기구를 반드시 한 군데만이 아니고 어때요? 양쪽으로 두 군데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기가 통풍이 잘 됩니다. 배기구는 천정면에서 50cm가 아니고요 30cm 이내에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통풍구 구멍이 뚫어있는 그것은 반경 58% 이렇게 하는 반경은 80mm가 아니고 100mm 이상짜리를 사용합니다. 100mm 이상.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5m 이상 그런데 지하에 설치된 경우는 도시가스는 기준이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는 지면에서 얼마? 3m 이렇게 되어 있어요. 3m 정도 높이 5m가 아니고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3m입니다. 옳은 것은 가로 환기구를 두 방향 이상으로 분산해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7번 같은 문제입니다.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도시가스 공급 시설로 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 통풍 구조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통풍 구조는 두 방향 이상으로 분단에 설치한다. 2번 배기구는 천장면으로 30cm 이내에 설치한다. 3번 흡입구나 배기구 간격은 500mm가 아니고 10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번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 3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맞습니다. 48번 점압기계의 방호벽을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할 때 방호벽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금 이 방호벽 기준에 대한 것이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막 나와 있죠. 다음 일체로 된 철근 콘크리트 기초로 할 것. 남은 높이는 350mm 이상, 그 다음에 대외흡입 깊이는 300mm 이상으로 한다. 3번 두께는 200mm 이상, 간격은 3200mm 이상의 보조벽을 본체와 직각으로 이렇게 설치하라. 그렇게 했는데 틀린 이제 두께가 얼마예요? 150mm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정확기지 방어벽은 조금 구조가 조금 다르죠. 철근 콘크리트 방어벽은 보조벽을 또 설치하지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자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콘크리트 블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콘크리트 블록, 블럭이란 말은 시골말로 브로크 그러잖아요. 일본식 발음으로 영어 발음으로. 브로크로 하는 경우는 조립이잖아요. 속에 모르타가 발라가지고 중간중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반지만 세워놓으면은 충격이 똑깍하고 이게 뽕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조벽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3200mm 간격으로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는가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두께가 얼마? 150mm 이상이 나가요. 콘크리트 블럭으로 하는 경우. 그러나 지금 문제는 콘크리트 블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예 철근 콘크리트라는 경우에 철근 콘크리트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알겠죠? 보조벽을 세우지 않습니다. 49번 정확기실 주변에 경계책을 설치합니다. 이때 경계책을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상에 설치된 정확기실 다음은 도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과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는 장소로 경계책 설치가 어쩔 수 없어 하면은 좀 번거로워 너무. 다음은 정확기가 건축물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경계책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곳. 이런 경우 지금 원래 정확기실 주변에는 보통 경계책이라고 해서 철망으로 이렇게 주변을 구획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무슨 시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파기염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데요. 표지판을 세우는데 이 보통 1.5m 높이로 철책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스펠링 보지 철책이 아니고 철책 이렇게 촐싹되는 책이가 아니고 철책 철망으로 해서 경계책을 설치해서 일반인 출입 통제를 시키는데 지금 경계책 안 해도 되는 경우죠. 안 해도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개념이 안전에 방어벽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어 안전에 안전조치가 돼 있어요. 두 번째 설치할 수가 없어 공간이 안 나와. 네,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걸 라운 매몰형 정확기입니다. 매몰형은 상부에다 덮개를 씌워가지고 아예 잠금 장치를 해서 열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정확기.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냥 매몰형 정확기는 경계책을 설치해야 돼요.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를 해가지고 사람 괜히 뚜껑 열어보지 못하도록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번 문제. 일반 도시가스 사업 정확기실에 설치되는 기계환기 설비 중에 배기구의 반경이 얼마 이상을 돼요? 배기구 흡입구 간격은 100mm 이상이라고 그랬죠. 100mm를 센치로 바꾸면 뭐예요? 10cm입니다. 10cm. 자연환기뿐만 아니라 기계환기 설비를 하는 경우 자연환기 설비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인 경우에요. 도시가스가 일반적으로 메탄만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LPG도 재료를 쓴다고 그랬죠. 그럴 때 정확기실에서 혹시 누설이 되면은 지하 정확기실이면 계속 바닥에 찰 겁니다. 나중에 사람이 들어갈 때 폭발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죠. 지식이나.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이런 경우는 자연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면은 강제로 빼냅니다. 빼낼 때 밑에 바닥 면적이 1제곱미터마다 0.5 입방미터씩 분당 0.5 입방미터씩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흡입구 배유 간격은 100mm 이상.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는 지상으로부터 배출구가 몇 미터? 지면에서 5m. 근데 가벼운 경우는 뭐예요? 메탄이나 이런 경우 3m예요. 3m. 51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정확기 가스 방출과 방출구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됩니다. 단 전기 시설물이나 이런 접촉을 해서 사고의 우려가 없는 장소이다. 일반적인 높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몇 미터 높이라고요? 가스 방출관 방출구는 5m 높이다. 전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접촉할 수 있다. 전선에 걸린다. 그러면 뭐예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해했죠? 네. 52번 문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가스 공급 시설 중에 정확기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확기. 1번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도시가스 사업자 정확기로 가스 누출 경보기하고 연동해서 작동하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2번 정확히 설치된 가스 방출구안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되고 전기 시설물 접촉으로 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5m 이상 높이를 한다. 이거 숫자가 바뀌어 있죠. 네. 지금 숫자가 서로 거꾸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면으로부터 5m인데 전기 시설물 접촉으로 사고 우려가 있으면 3m 이상 높이를 한다. 이래야지 맞겠죠. 숫자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네, 거기 4번입니다. 정확히는 2년에 한 번 이상 분해 점검하고 필터는 가스 공급을 개시하면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가스 공급을 개시 후에 매년 1회 이상 분해 점검을 실시한다. 그 이제 필터 점검 시기 보셔야 돼요. 가스 공급 개시하면 한 달 안에 바로 검사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가스관 속에 봉사할 때 물론 피그 클리닝이라고 하는 피그 클리너 아시죠? 피그라고 하는 거 가스배관 속을 고무 막이로 쏴가지고 컴프레셔로 쏴가지고 소위로 훑어내서 청소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스배관에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첫 개시하자마자 1개월 내내 필터가 막혀있는지 이물질이 많이 걸러졌는지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는 중에는 매년 1회 이상 필터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분해 점검한다. 분해 점검한다는 것은 어때요? 분해 새 걸로 간다는 거예요. 새 걸로. 알겠죠? 53번 전기시설물 접촉에 한 사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 도입형 사업자 정확히 가스 방출관 높이는 얼마? 5m. 알겠죠? 54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정확히 입구 측의 압력이 0.6MPa일 경우에 안전을 분출부의 크기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도 되게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4,800분의 1 확률입니다. 안전밸브 분출부 구멍이 얼마나 커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정확히 입구 측 압력이 0.6이다. 0.5MPa 이상이면은 50회 이상. 0.5MPa 미만인 것은 유량에 따라서 1000 노르마리파미터 이상으로 가스가 흘러가는 것이면 50회 이상. 그 다음에 정확히 설계 유량이 가스가 흘러가는 유량이 1000 노르마리파미터 미만인 것은 25회 이상. 어쨌든 간에 50회 이상이 가장 많죠? 50회 이상. 답이 3번. 55번. 56번, 57, 58, 59까지 쭉 해서 지금 정확히 분해 점검 시기가 쭉 나와 있죠. 그렇죠? 55번. 도시가스 사업의 가스 공급 시설의 정확히 분해 점검 시기가 2년에 1회라고 그러죠. 분해 점검 2년에 1회. 정기 검사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검사하는 거. 분해 점검 완전히 분해해서 점검하는 것은 2년에 1회. 56번 같은 문제 2년에 1회 있습니다. 57번 정확히 분해 점검 실시기. 분해 점검이 뭐라고? 2년에 1회 있습니다. 필터 아니에요. 정확히 자체를 분해 점검하는 거예요. 58번 정확히 분해 점검이 뭐라고? 2년에 1회 있습니다. 자, 59번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정확히를 2012년도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15년에 분해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중 이 정확히의 차기 분해 점검 만료 기간 오는 거. 2년에 한 번이니까 15년에 했으니까 뭘로 해야 돼요? 도시가스 분해 점검인데요. 정확히의 분해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19년으로 되어 있는데 17년이 되겠죠? 도시가스 정확히 분해 점검은 정확히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한 후에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위에 4년에 그 이후에는 4년 이상 분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옛날 기준입니다. 옛날 기준.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기준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60번.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정확기를 2013년에 설치했다. 다음 중 정확히 분해 점검 만료 시기로 옳은 것은 이것도 답이 애매하죠, 그렇죠? 지금 도시가스 사용시설하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 공급시설하고 사용시설하고 공급시설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기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가스 공급시설은 2년에 한 번, 사용하는 사용시설에서는 3년마다 한 번. 그렇게 좀 분리를 해서 알아주세요. 최초는 3년,
한 번 3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4년에 한 번씩 분해 전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용 시설과 공급 시설이 조금 개념이 다르니까 공급 시설은 자주 하는 것은 사업소 내에 공급하는 공급소 시설이고 사용 시설은 보통 보면은 그 도로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공급관이 돼 있어가지고 수용과 전에 있는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예, 그것은 가스량이 많지 않잖아요. 다 분산되니까 사업소 외에 있을 때는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직접 사용가 있는 인근에 있는 사용 시설은 처음에 설치하면 3년 한 번 받고 나면 그냥 4년에 한 번. 이렇게 정의를 세워주세요. 61번. 정확히 분해 점검이나 보장에 대비해서 예비 정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 중 예비 정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번. 예비 정확기는 보통 여러분 배관 지식을 배우면은 보통 중요한 장치를 분해, 점검, 또 교체할 때를 대비해서 바이패스 회로라고 하는 걸 설치하는 거 아시죠? 바이패스 회로를 말합니다. 바이패스 회로에 예비 정확기를 부착을 하는 거죠.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확기를 본 정확기를 분해 점검하고 막 이 할 때 가스를 차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바이패스 회로로 갈 수 있도록 예비 정확기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비 정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요. 왜 이렇게 될까? 만약에 정확기 자체를 스톱시켜 버리면 수도 없이 많은 민원 전화가 오겠죠. 아침에 수요가가 얼마일 때 긴급 차단 장치, 원격 장치로 20만 이하죠. 20만 호 이하. 20만 명한테 전화 받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뭐냐, 한 명 정도일 때는 그냥 어때요? 가갖고 양해를 구하고 잠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사를 하니까 좀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굳이 바이패스로 해서 예비 정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 뭐예요? 단독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런 경우는 예비 정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62번.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정확히 시설에 설치된 가스 누출 경보기 점검 주기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정확히 시설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점검 주기. 점검 뭐라고? 일주일에 1회 이상. 정기검사. 이해하셨나요? 정확히는 보통 점검, 그냥 점검. 분해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점검입니다. 누출 상태나 여러 가지 상태를 작동 상태 이런 걸 점검하는 것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